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 이제 그 다음에 용어들이 또 있어요. 염색 분체, 상동 염색체, 이가 염색체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부터는 이제 내용을 배워가면서 용어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일단 국어가 가장 많이 유식해 보여요. 많이 알아놓으면 좋아. 그 다음에 좀 쓰이는 게 뭐냐면 과학이에요. 사회 과목. 특히 과학보다 사회 과목. 사회 과목 많이 알아놓으면 국어랑 연계가 돼서 되게 유식해 보여. 유식한 것도 맞고. 그래서 너희들 벌거벗은 세계사 뭐 이런 거 알지? 그 3인석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와? 3인석. 그건 안 나온 지 꽤 됐어. 사회 과목 틈틈이 시간 날 때 사회 과목 늘 거야. 그럼 사람이 상식이 넓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제일 쓸데없는 게 어느 과목이게? 수학이야. 계산기 있잖아. 네, 영어가 제일 쓸모없죠. 영어는 약간 다 말하다가 영어가 들어가면 조금 애가 있어 보여.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한국말 하다가 영어 했을 때 발음 자체나 악센트가 다르잖아. 그럼 왠지 좀 뭔가 좀 있어 보여. 근데 외국 갈 땐 좀 많이 널리 이용되고. 왜 있어 보여요? 어? 왜 있어 보여요? 근데 편견이야. 네. 그러니까 고어를 쓸 때랑 영어 쓸 때 좀 있어 보여.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수학이 제일 쓸데없거든. 근데 아니에요. 수학이 제일 쓸데가 많아. 수학적 관점이나 수학적 머리가 들어가면 사람이 체계적이고 추론적이 되고 논리적이 돼요. 그 수학 못하는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얘가 좀 답답해. 근데 문과 애들하고 별로 안 친한 거야. 지금 머리 들어 뭐 자꾸 나한테 인사를 해. 계속 인사해. 나는 오뚜기인 줄.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쌤 수학 잘해요? 수학은 참 쉬운 과목이에요. 역사보다 수학이 낫긴 한데. 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하고 사회 과목. 동양 윤리, 서양 윤리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화부터 시작해서 경영, 경제 이거 되게 재밌어. 오 너무 재밌어. 쌤 주식 잘해요? 나는 온리 저축 이 개념밖에 없어. 뭐 주식, 펀드 뭐 이런 거 난 일치 안 해. 왜? 그런 거 왜 해? 저희 아빠가 주식하는데요? 하는 사람은 하겠지. 근데 돈을 내가 일한 만큼 벌고 내 돈인데 왜 돈이 어찌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는 이게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해. 그럼 내려갈 수도 있대. 내려갈 수도 있대. 그럼 내려간다는 소리잖아. 내 돈이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이게 집 사서 차익을 통해서 이렇게 뭐 재산 증식 난 그런 거 아니냐? 온리 난 내가 벌어서 내가 사. 역사도 필요 없겠어요. 어? 역사가 뭐래요? 역사? 네. 역사는 정말 배워야 돼요. 진짜 배워야 돼요. 왜냐면 얘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미래를 예견할 수 있으면 사람의 준비성이 생기잖아. 그건 어디서 생기냐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건 역사가 되겠지. 히스토리를 잘 알면 내가 예견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진취적인 행동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과거는 반드시 그게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하는데 그거 역사 아니어도 되고 일기, 플래너 이런 것만 잘 써놔도 내가 이래서 성적이 안 나왔어. 성적이 왜 안 나왔어? 공부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써놓은 과거를 계속 써놓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과목이 성적이 올랐고 이 과목이 성적이 안 올랐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미래가 보이게 되지. 과거를 알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편집적으로 일과를 항상 기록하는 게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쓰지 않죠. 너희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자, 쓸데없는 소리 좀. 써요? 어? 쌤 써요? 나는 내 일정표만 한 3, 4개 돼요. 학원 운영, 내 개인적인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담아놓은 것들을 일기처럼.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가 아니라
자, 세포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세포 주기가 있어요. 자, 이제 차분히 또 들어주세요. 세포 주기가 있는데, 똥매요. 자, 세포 주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열기라고 있어요. 근데 얘를 간기라는 말보다는 생장기라는 말을 크게 세포 주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져 있는데 생장기가 있고 분열기인데 이걸 좀 나눠볼게. 또 생장기에는 또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G1기, 그 다음에 S기, 그 다음에 G2기 이렇게 나뉘어요. 그 다음에 분열기에는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말기. 차근히 들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눴느냐 본다면 요 시기별로 좀 다른 행동들을 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간기라고도 부르고요. 분열기라는 말 대신 M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얘는 생장에 하는 기간인 거고 분열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일단 요 가운데 있는 요 S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우리는 요렇게 복제기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요때를 EN이 46이 EN이 92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외워주세요. 복제했다라는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정신 좀 차리고 여기서 요 EN은 똑같지. 복제라는 말 뜻은 알지. 그냥 쉽게 복제 보면 일상적인 용어로 복제라는 말 대신 어떤 단어 쓰면 이해가 될까? 두 배? 두 배?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드는 거? 그럼 더 만들어진 거지. 그럼 복제했다고 아빠가 2명 되고 엄마가 2명 되지는 않는 거야. 여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 아빠, 엄마 해서 2명이야. 그래서 EN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와닿아요. 이걸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상동염색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상동염색체라는 단어로 먼저 출발하지 마시고 그냥 아빠, 엄마. 근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상동염색체라는 어휘로 접근하는 것보다 아빠, 엄마 이거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문제가 부드럽게 풀려요. 그러다근데 보기 중에 상동염색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빠, 엄마는 상동염색체 이렇게 안 외워도 돼. 왜냐하면 주관식이나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냥 끄집어내면 되거든. 물론 이제 중2, 현재 중2 밑에 학년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서술형이나 주관식이나 단답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이제부터 한다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학교마다 단답형을 내는 학교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제 늘어나고 내년부터 더 늘어날 추세라고 하더라고. 자, 하여튼 그래. 여기까지. 근데 계속 할게. G1기와 G2기 요때는 자, 잘 봐.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볼게. 여기서는 단백질을 합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단백질을 합성을 할 거예요. 똑같은데요. 그러면 복제기를 기준해서 그 전에도 합성하고 후에도 합성을 해. 자, 그럼 여기서 살짝 써볼게. 얘는 생장에 필요한이라고 써볼게. 생장에 필요한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여기에는 분열에 필요한이라는 말로 살짝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단백질을 만드는 건 합성이니까 합성이라는 뜻은 합쳐진다가 아니라 단백질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작은 단백질들을 합쳐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단백질 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근데 생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것이냐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것이냐로 나뉘어서 G1기, G2기로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조금 더 가볼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수준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쭉 다 따라올 거야. 외우지 말라고 했어. 여기까지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 이해만 되면 돼.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우는 거 아니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이걸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개념을 보면서 푸셔도 돼요. 아, 지원기, 뭐였지? 맞아. 단백질 합성. 보면서 풀어도 돼. 괜찮아. 외우고 풀지 마.
익숙해진 다음에 외우는 게 좋아요. 지금 낯선 단계라서. 그러면 여기서 G 연기라는 것도 있어. 이건 또 뭔데요? 라고 한다면 G 연기는 써볼게. 얘는 G 2기 더하기 S기가 없습니다. 이게 없다라는 말의 뜻은 얘는 N기, 분열기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뭐 하나 남았는데? 하나만 남았지? G 원기만 존재해요. 이게 뭐지? 자, 세포가 있어. 세포가 생장에 필요한, 살아가는 데 쓰는 걸 해. 그러다가 시간이 되고 죽을 때가 되면 복제를 해서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분열을 해요. 그래놓고는 자손을 만들고 자기는 죽어버려. 문제될 건 없지. 근데 얘네들은 자손을 만들어 안 만들어? 세포 분열을 안 하고 일만 하다가 수명을 다하면 죽어요. 이럴 수 있을까? 있어요. 누구냐면, 자, 예를 들게. 혹시 너희들 일개미, 일벌, 다는 다 알 거야. 얘네들은 뭐하니? 번식해? 일만 하다 죽지. 숫개미, 숫벌, 암개미, 암펄이 있어서 걔네들이 자손을 만들고 일벌들은 일만 하다 죽지요. 이게 이 상태인 거야. 그럼 우리 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라고 한다면 맞아요. 우리 몸에서 누구냐면 신경세포, 신경세포나 아니면 근육세포. 얘네들은 분열을 안 합니다. 일개미, 일벌처럼 일만 하다 죽어요. 왜? 그 신경세포나 근육세포들은 굉장히 하는 일이 너무 양이 많아.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몸이 진화론적으로 야, 근육세포하고 신경세포들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만드는 곳을 따로 두는 거야. 골수, 지라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골수가 뭔지 알지? 등뼈에 있는 액체, 감자탕 먹으면 안에 뼈 안에 보면 이렇게 흐물흐물 액체 같은 거 있지. 그걸 골수라고 해. 연골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아예 근육세포하고 신경세포를 거기서 만들어서 근육이나 신경에다 보내버려. 그럼 그 세포들이 왔잖아? 그럼 걔는 일만 해요. 일만 해. 죽을 때까지. 그럼 다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 골수나 지라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분해를 시켜버리고 거기서 또 만들어서 또 보내주고 넌 일만 해. 근데 모든 몸에서는 아니고 요런 데에서만 얘는 이런 거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거. 어떤 건지는 느낌은 오지?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번외적인 부분이고 요 아이는 중등 과정에는 언급을 안 하고요. 고등 과정에 가면 또 언급을 하고요. 그렇다고 아주 디테일하게 언급은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한다. 한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정도 수준인데 알아만 놓으면 되고. 자, 이제 분열기로 가보십시다. 이제 분열기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열기 할 때 내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분열인 거야. 쟤 좀 이렇게 안 돼.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커튼을 쳐. 분열이야. 분열인데 여기서 왜 중기랑 후기를 묶는지 보면 돼요. 후기에서는 어떠냐면 양극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문제 될 건 아니야. 근데 양극으로 이동할 때 그 중에서 일부는 요쪽으로, 일부는 요쪽으로 이렇게 쪼갤 때 그 전에 무엇을 해주냐면 일단 중앙에 배열을 시켜놔요. 왜? 널브러져 있는 애를 분류하는 것보다 얘네들 다 모아놓고는 쫙 이렇게 야, 너 절로 가, 넌 절로 가. 이거랑 막 널브러져, 넌 일로 이거랑 누가 더 편하겠니? 모아놨다가 이렇게 쪼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세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중기 때는 중앙에 모아 그래 놓고는 양극으로 이동시켜요. 그러니까 중앙에 배열됐다는 건 중앙에 모여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몰려있으니까 관찰이 하기가 어때? 그치, 관찰이 용이하다라는 말이 모였으니까 관찰이 편한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한번 쪼개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쪼갤 거예요. 듣기만 해. 자,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보자.
이사 가려면 야 너 이사 갈 거니까 네 방은 네가 좀 정리 좀 해 해놓고는 여름 옷은 여름 옷대로 상의는 상의대로 하의는 하의대로 책은 책대로 그다음에 뭐 어떻게 잘 박스에다 담아놓겠지. 뭐 물론 택배 기사분이 모든 걸 해주겠지만 일정 부분은 내가 정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이사 택배 아저씨 이사하시는 이삿짐 아저씨들이 하는 일이 잘 봐라 뭐게 박스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지. 왜? 부피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래야 이동하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사를 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펼쳐놓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우리 몸에서도 그런 일을 똑같이 한다. 왜? 자, 지금 중앙에 모아서 양구로 이동할 거야. 그때 아까 했지만 염색 사의 형태로 있던 아이를 염색 채로 바꿔줍니다. 자,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얘네들 길이가 얘가 대략 한 2m 정도인데 얘가 길이가 약 5나노미터 정도로 널브러져 있는 걸 최대한 응축시켜버려. 그러면 이동하기가 어떠니까? 편하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이 단어는 그냥 사전적 의미니까 단어는 나중에 천천히. 아 여기서 큰 거를 이렇게 쭉 그러면 모았어. 양을 이동시켰어. 그럼 다시 어떻게 해놔야 되니?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말기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염색체가 염색사. 지금 설득이 되니? 납득이 좀 돼? 모았다가 응축, 최대한 부피를 줄여서 모아서 양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 끝났어. 양쪽으로 이동됐어.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사할 때 필요 없는 애들 이런 거지. 이사할 때 굳이 없어도 돼. 그럼 그건 버려도 되잖아. 근데 다시 이사 갈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갑자기 드는 게 샤워 부스, 변기 뚜껑. 이사 갈 때 그거 들고 가기 좀 그렇지 않니? 그것도 그 집에 없으면 그것도 아니지. 그 생각하는 거지. 어떡하지? 아이, 이사 가서 사자. 그럼 이사 갈 때 어때? 그냥 버리든지 두고 오겠지. 이해되죠? 근데 왜 이사할 때 걸리적거리잖아. 무슨 말인지 좀 납득이 돼? 그래서 이사할 때 보면 너희들 이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희들은 괜찮은데 부모, 엄마들은 죽어나. 왜냐면 이걸 버려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 이사할 때 보면 신발 같은 경우도 이거를 가져가서 계속 신을까? 특히 슬리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무슨 말이 납득이 되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굳이 이사를 갈 때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들. 이게 누구냐면 바로 행막이라고 하는 애랑 인이라고 하는 아이야. 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긴 한데 분열할 때는 걸리적거리거나 불필요해. 그러니까 행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왜? 분열할 때 불필요하니까. 근데 분열이 끝난다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너희도 혹시 샤워부스, 변기 뚜껑? 선생님 저는 비데 쓰는데 그래. 난 비데를 싫어해서 비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비데 물줄기 맞아본 적 있니? 비데 쓰는 사람 손 드세요. 다들 못 사는구나. 비데 그 똥구에다 쏘는 거 아니야? 물줄기? 아니 뭐 뭔가 좀 이상하지? 아니 왜 틀린 말 했어? 비데 이렇게 딱 누르면 물줄기가 똥구를 싸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게 비데 아니니? 네. 그게 뭐가 이상해?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이게 모르고 일어났지. 그 물줄기 생각보다 세다. 근데 그래서 그게 맞았다고요? 맞았는데 꺼야 되잖아. 꼭 이러고 등을 돌리고 끌 수는 없지 않니? 앞으로 돌리고 그냥 좀 더러웠지? 근데 그 물 깨끗한 물이야. 더러운 물은 아닐 거 아니야. 화장실물 아니에요? 뭐 마실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만해. 갑자기 생각났어. 비데 물에 맞은 기억이. 행막과 인이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나타나야겠죠. 분열할 땐 필요 없으니까 분열하기 전에 일단 없애버려.
분열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그 다음에 다 됐어. 그럼 다시 나타나게끔 한다라고. 그 다음에 방추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방추사는 뭐냐면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애들을 방추사가 싹 나와서 얘네들 염색체들을 붙잡아서 양극으로 이동시켜주는 섬유질 가닥이야. 그럼 얘는 언제에만 필요한 아이니? 분열할 때만 필요한 아이지. 그럼 평소 때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니까 평소 때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나타나요. 그래서 양극으로 이동시키는 섬유질 가닥이 해줘. 할 일 다 했으면 얘는 이제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사할 때 그 박스야, 박스. 이사할 때 박스. 평소 때 그건 박스가 필요 안 할 거야. 이사할 때 그 박스를 다 넣고는 이사가 끝났어. 그러면 이사가 끝나서 짐 풀 때는 그 박스가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사란 개념을 생각한다면 좀 납득이 좀 될 것 같아요. 방추사가 어떻게 된다? 방추사가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여기 지금 두 곳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 여기 복제기 S기가 복제기에다 빨간색이 되어 있고 후기에 또 양극으로 이동이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즉 요거는 부탁이야. 그러니까 이유 없이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되도록이면 외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꼭 외워줘야 되는 게 요 아이, 요 후기 때 양극으로 이동이는데 이쪽다 너희들은 요 밑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후기 때가 있는데 요거를 또 다시 나눌게. 체세포 분열 때의 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일 때가 있는데 여기서 체세포일 때는 뭔지 무조건 외워놓고 출발해. 외워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져서 뭐냐면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이동을 같은 말로는 분열이 되는 거지. 양극으로 이동됐으니까. 그래서 염색 분체 분리라고 할게요. 분리라는 단어가 분열, 완전 쪼개진다의 개념이니까 분리는 나뉘었다는 뜻이니까 분리라는 단어를 쓸 거고, 감수 분열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제1 감수 분열, 제2 감수 분열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나고요. 여기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요거는 무조건 외워놓고 출발해. 나중에 이해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야. EN이 쓰지 마세요. 이건 안 쓸게요.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할게. 요 정도는 요거는 뭐 최소한 세포 주기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있으셔야 합니다.